그럴 때 있으시죠? 나를 깊이 알게 되면 아무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 것 같을 때, 나조차도 싫은 내 모습을 보면 모두가 떠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들 때, 약한 모습을 들키면 모두에게 버림받을 것 같을 때, 그런데 괜찮을걸요? 사람이니까, 느낌 아니까. 살다 보면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괜히 무섭고, 괜히 불안하고, 괜히 초조하고, 또 아이고 이건 뭐하고 사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나만 이런 건가? 잘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괜히 여러 사람한테 묻기도 그렇고, 막상 말하려고 하면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행설수설 물어보면 분위기만 처지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있고, 그러니까 더 혼자인 것 같고, 혼자 있으면 무섭고, 함께 있으면 그것도 또 별로고, 사람이 징글징글하게 싫은데 또 사람이 징글징글하게 그립기도 하고, 무슨 감정인지 전혀 모르겠고, 그래서 더 불안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에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 평소 인기가 많아 약속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 친구의 한마디에 갑자기 내 외로움이 다 사라지던 신기한 순간,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런 사람들끼리 마음을 나누고 또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느끼기만 해도 저는 마음이 좀 가벼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군부대 옆에서 야구를 하다가 담벼락 철조망에 잠자리가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가볍구나. 가벼워서 저렇게 뾰족한 철조망 위에도 앉아 있을 수가 있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고민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스스로 여기저기 찔리고 다니는 것은 아닐까? 조금 가볍게 살아보자.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이지만 그 모습만으로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잠자리처럼 험한 세상 위에 가볍게 앉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존재.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잠 못 이루는 밤에 잠은 오지 않고 생각은 많습니다. 잠 못 이루는 동지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에 당한 심적 고통도 깊이 이해합니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럴 때 있으시죠? 집에 혼자 누워있으면 잠도 안 오고, 내가 뭐 하나 싶고, 뒤척이다가 1시간, 2시간씩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럴 바에는 아까 잘 걸 후회하고, 잊고 싶은 기억들은 또다시 스멀스멀 올라와서 미쳐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양을 세라고 해서 정말 양을 한 38만 마리까지 세다가 고기를 잘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들을 다 먹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많은지, 또 잊지 못할 기억이 많은지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자려고 누우면 오만 가지 생각이 들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겠죠. 여러분이 그러면 저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누구는 결혼 후에 불면증을 고쳤다던데, 그럴 때 있으시죠? 가끔 몸과 마음이 한 번에 무너질 때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을 때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너는 너희 상처보다 크다. 오늘 이 말이 저에게 가장 절실했어요. 저와 같은 마음들에게 마음으로 전해요.
제가 26살 무렵 취업을 못하고 있을 때예요. 물론 여기저기 사회를 보러 다니고 수입도 있었어요. 다만 엄마가 생각하는 직업이 아니었던 거죠. 대구 MBC 리포터로 방송에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사회를 보러 다녀도 그걸 일로 인정하지 않으셨죠. 그러다 보니 엄마와 자꾸 부딪히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누나들은 다 시집가고 단칸방에 엄마랑 둘이 살았는데 제가 한 2년 동안 거의 맨날 밖에서 술 먹고 집에선 잠만 자고 그랬어요. 어느 날 늦게까지 자고 있는데 엄마가 저를 이불에 돌돌 말면서 그랬어요. 엄마, 친구들 갈 때까지 숨소리도 내지 마라. 친구분들이 놀러와서 이불 뭉쳐진 걸 보고는 저게 뭐냐? 고 물으니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어요. 매주 띄웁니다, 매주. 그렇게 말해놓고 엄마도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언젠가 방송에서 엄마가 제게 영상 편지를 보내신 적이 있어요. 네가 쉴 때 엄마 친구들이 놀러 오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를 감추고 매주라고 했던 거 네 마음에 많이 걸렸지.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이 기회에 내가 너한테 사과한다. 용서해라. 그리고 언젠가 엄마가 살아온 인생을 모두 편지로 써서 성경책 안에 넣어주신 적이 있으세요. 읽다가 엉엉 울었어요. 침대 모서리에 기대서. 어느 날은 술을 마시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진짜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당신 말만 합니다. 밥 먹었나? 어쨌든 저는 제 도리를 다 했고 어색하지도 않았고 엄마는 계속 밥 먹었냐고 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